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되었죠? 볼륨 괜찮나요? 잘 들리나요? 네, 고마워요.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같이 우리가 진행하는 문제는 17년도 고2 5월 종로 사설 모의고사이고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다 하지는 못하고 이 중에서 오늘 같이 할 문제는 21번 주제, 23번 제목, 28번 어법, 32번, 34번 빈칸 초론 문제, 37번 순서별 문제 가져갈 예정이고요. 여기까지는 모두 다 3점 유형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였던 38번 문장 흐름 파악하는 문제였죠. 문장 삽입 문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생이 많아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해설 강의 진행하는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채점은 하고요. 아까 답안이 띄워져서 채점하지 못하신 분들은 당황할 거 없고 해설이 끝나고 나면 각 정규반 담임 선생님께 요청하시면 답안지 전송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강의를 들으면서 필요한 내용은 반드시 필기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강의가 완료되고 나면 이제 오늘 진행했던 해설 강의했던 문제 중에서 하나를 집어서 퀴즈를 냅니다. 그럼 퀴즈 제출된 문제 적어서 아까 필기했던 필기사항과 자기가 모의고사 푼 거 모두 다 잘 확인될 수 있게 한 장 한 장 잘 사진을 찍어서 각 담임 선생님께 개별 톡으로 사진 전송하시면 됩니다. 사진 전송하실 때 사진은 묶음 전송하시는 센스 발휘해 주시기 바래요. 알겠죠? 필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퀴즈 문제 잘 써가지고 퀴즈 답까지 작성해서 사진을 잘 찍은 다음에 사진 전송하시면 됩니다. 혹시 퀴즈 문제 못 썼으면 그것도 역시 담임 선생님께 퀴즈 문제를 잘 못 봤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시면 문제 보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진 잘 찍어서 사진으로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21번부터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21번 문제,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 유형이었고요. 물론 채점에서 답을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In order to avoid degenerative disease and enjoy optimum health, we have to get the full range of nutrients. In order to 부정사, 어이구야.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는 청정사구문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묶을게요. 첫 번째, 퇴행성 질병을 피하고 그리고 두 번째, 최상의 건강을 누리고 향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The full range of nutrients. 모든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그러한 영양분을 얻거나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을 피하고 건강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양분 섭취를 제대로 잘 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네요. 해야 합니다. 뭔가 좀 당위성의 스멜이 보이고 있죠. 주장이 담겨있는 문장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문장 확인해 볼게요. This include at least 17 to 20 minerals, 13 vitamins, 11 essential amino acid, and 2 essential fatty acid. 까지만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렇게 나와 있는 these 의미하는 것은 앞에 있던 full range of nutrients가 되겠죠. 이렇게 완벽한 종류의 범위의 영양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냐면 일단 최소한 미네랄을
17개 정도 아니면 20개 정도. 그리고 13 vitamins, 비타민은 13개 정도. 그리고 11개의 필수 아미노산이라든지 아니면 2개의 필수 지방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모든 다양한 범주의 영양분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나머지는 다 목적어 역할이었겠죠. essential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essential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They cannot be made in the body. essential이라는 것들은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뭐 하지 않다? 우리 신체 내부에서 생성되어질 수는 없는 것들. 하지만 그런 essential이라는 영양분들은 굉장히 필수적이죠. 뭐 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필수적 일단 essential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설명드립니다. 다음, at the absolute minimum. 절대적인 최소한의 정도에서 we should eat 5 portions, preferably 10, of fresh fruit and vegetables each day. 절대적으로 최소한의 정도로 우리는 매일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역시 또 당위성 인물이 나와 있네요. 5번 정도의 물론 바람직하게는 10번 정도가 되겠지만 5번 정도로 신선한 야채와 과일들을 섭취해야 합니다. We are made of food. 우리는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이고요. 이루어져 있는 존재이고요. 그리고 what we eat affect our mind, bodies and spirit. 우리가 먹거나 섭취하는 그러한 것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what이 이끄는 명사, 절의 형태가 되겠네요. 우리가 먹고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끼칩니다. 무엇에? 우리의 정신, 우리의 신체,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렇게나 우리가 먹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영양분을 고루고루 다 섭취할 필요가 있다 말하고 있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던 맨 첫 번째 있던 내용의 문장이 주제 문장이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마저 볼게요. Obesity is skyrocketing in developed countries, but yet increasingly many people are starving to death. 비만이라는 문제가 선진국에서 엄청 높게 솟구치고 있는 중인데 엄청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but과 같은 맥락에 예시 나와 있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진국에서 굶어 죽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실제로 먹을 게 없어 굶는 것도 있겠지만 이 문장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인 거죠.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앞서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한번 다시 풀어서 설명해 줄게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연결부사가 나와 있네요.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앞문장의 말이 무엇이냐면 선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뭐 때문에 죽고 있어요? 영양분이 부족해서 죽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영양분의 부족으로 굶어 죽고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Calorie-rich food such as pastries and sugary snacks. 열량이 풍부한 그런 음식들, 그런 거를 예시로 이런 게 나와 있네요. 패스트리 종류나 아니면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스낵 종류들, 이러한 열량이 풍부한 그런 음식들이 물론 무게를, 체중을 증가시키긴 하겠지만 take out, 없애버립니다. 무엇을? 이러한 것들을 어떤 것인지 things 다음에 있는 절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신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things였겠죠. 원래 need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가 things였는데 반복되고 있는 상태였을 테니까 반복되고 있던 명사를 한번 지우고 앞에 있던 things와 연결시켜 주었던 또는 which라고 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있었을 텐데 목적격이라서 생략된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our body부터 마지막 minerals까지는 things를 설명해주고 있던 am 역할이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비타민이나 아니면 미네랄 성분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분이 제대로 잘 섭취되어야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퇴행성 질병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구구절절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위한 부분이었다는 거. 그래서 거기 선지를 본다면 아까 했던 주제 내용에 맞춰서 영양분이 모자람이 없이 잘 섭취될 필요가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1번 Why we don't need to take vitamin pills. 우리가 왜 비타민 알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가? 오히려 먹어야 하는 예시로 나와 있는 영양분이었으니까 절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How various nutrients act in our bodies. 다양한 영양분들이 어떻게 우리의 신체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가? 영양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 나와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역시 주제가 될 수 없겠네요. 다음 3번 Importance of taking necessary nutrients. 중요성인데요. 무엇의 중요성인지 오브란 전치사가 본격 후계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영양분을 taking, 섭취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이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4번 더 보도록 할게요. Unbalanced distribution of the world's food. 전 세계 식량의 불균형한 분포 아니고 분배. 전혀 그런 얘기 나와 있지 않았죠. 다음에 5번 Solutions for increasing obesity in developed countries. 네, 선진국에서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의 비만에 대한 해결책. 물론 비만이란 언급이 한 번 나와 있긴 했지만 이거는 그냥 열량 섭취는 많지만 필수적인 영양분의 섭취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을 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지 이런 것의 해결책 같은 건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절대로 답을 고르면 안 되겠네요. 선지의 구성이 비교적 무난하고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왜 3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3번 문제를 상관같이 진행해 보았습니다. 됐죠? 그러면 빠르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혹시 하다가 뭐 질문사항이나 속도가 너무 빨라요 라고 하시면 저에게 개별적으로 톡을 하시기 바랍니다. 23번 글의 제목을 찾는 역시 대의 파악하기 중에 한 가지 유형이죠. 주로 이렇게 지금 노란색이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구성되어 표시되어 있는데 주제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한 번 주제를 언급을 하고 있었고 다시 마지막 문장에 가서 다시 한 번 주제를 다시 언급하는 일종의 수미상관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제가 맨 처음에 나와 있으면 마지막 문장에 가서 한 번 더 주제를 강조하면서 재진술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리고 이런 유형의 빈칸 문제를 나오면 즉 마지막 문장이나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뚫려 있으면 반대로 이렇게 마지막 문장과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빈칸을 추론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 이 점 착안하시면서 모의고사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One cannot evaluate on innovation by asking potential customers for their views. 독해 질문에 one하고 나와 있으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다수의 사람들을 불분명한 일반인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ne이 보이면 이렇게 people처럼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누군지 모르는 불특정한 사람들은 cannot evaluate, 평가할 수 없어요. 혁신은 어떻게는 by asking 이하해서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적 고객들에게 그 잠재적 고객들의 의견이나 견해를 물어봄으로써 혁신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실제 아직은 사용하지 못한 그런 의미에서 잠재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되겠죠. 다음 문장 볼게요. This requires people to imagine something they have no experience with. 자, 첫 번째 문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잠재 고객들에게 그들의 견해를 물어봄으로써 혁신을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어지는 다음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잠재 고객의 너의 견해가 무엇이니? 라고 혁신에 대한 평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요구하는 거죠. 무엇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을 뭔가를 한번 상상해 볼 것을. 근데 어떤 뭔가인지 something에 대해서 다음 이어지는 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뭘까요? They have no experience. 네, 그런 잠재 고객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something을 한번 상상해볼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직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견해가 무엇입니까? 라고 잠재 고객에게 물어봤자 혁신에서 평가를 할 수 있다 없다? 하지 못한다 라고 알아보는 게 되겠죠. Their answers historically have been notoriously bad. 네, 실제로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한 뭔가에 대해서 평가를 했던 그런 잠재 고객들의 평가, 즉 그들의 대답은 정말로 정면 높을 만큼 형편없었습니다. 네, 전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왔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형편없게 평가해 왔었는지에 관해서 다음 문장들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People have said. 사람들은 말해왔습니다. 뭐라고 말해왔냐면요. They would really like some project. 그들이 어떤 제품을 정말로 좋아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하를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런 제품들이 어떤 제품들이었던 거죠? Some product는 네, 실제로 시장에서 실패했던 제품들이었습니다. 즉 경험해보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평가했었는데 실제는 뭐였다? 시장에서 실패했었다. 역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음 문장 볼게요. similarly,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유사하게 그러니까 역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사람들의 역사적 케이스가 소개되겠지. similarly, 마찬가지로 이와 같으니까 비슷한 거 하나만 쓸게요. likewise,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맥락이 한 번 더 소개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또 이 사람들은 대답해 왔습니다. They were simply not interested in product. 그들이 정말로 단순하게 그 새로운 제품에 관심이 별로 안 생기네요. 없네요. 라고 생각을 했으나 역시 또 데리아를 봤더니 그렇게 했던 그 제품들이 사실은 되었네요. 뭐가 되었나요? 네, 시장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역시 또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그런 케이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특정 제품을 소개하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얼마나 잘 예측하지 못했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첫 번째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The cellular phone, 휴대전화기죠. 휴대전화기. The cellular phone is a good example. 휴대전화의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It was originally thought to be of value to a limited number of business people. 이 처음에 출시되었을 당시 그 휴대전화기는 원래는 was thought, 속에 또는 여겨졌습니다. 뭐라고? To be of value. 이렇게 전치사 of가 추상명사와 함께 만나 있으면 형용사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valuable 하고 바꿔 쓸 수 있겠죠? of value를 한 단어로 붙이면 valuable과 같은 내용이 됩니다. 휴대전화기는 처음에는 여겨졌는데 뭐라고 여겨졌었냐면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인들, 근데 제한된 수의 소수의 몇몇 안 되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여겨져 왔었습니다. 즉 그렇게 평가되었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very few people could imagine carrying one simply for personal interaction.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말하면 되겠지. 정말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기를 carrying, 들고 다니는 것을. 무엇을 목적으로? 사람 사이에 교류를 목적으로 이렇게 휴대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거의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대중화될 것이라고 상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말하게 되겠죠. 역시 또 이렇게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Indeed.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냐면
When individuals first purchased cell phones, they often explained that they didn't intend to use them, but they bought them only with the intention of using them in case they had an emergency. 네, 미안해요. 인팩트가 아니었군요. 실제로 앞서 문장에서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 강조 표현이죠. 실제로 when individuals 개인들이 처음으로 이런 휴대전화기를 구매했을 때 그 사람들은 자주 종종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네요. 미안하고 그들이 의도했던 것은 아니다. 무엇을 의도했던 것은 아니다.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려고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샀다. 휴대전화기를 오직 무엇을 목적으로 샀다?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목적으로만 샀다. 특히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 they had an emergency. 위급 상황이나 응급 상황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를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샀다라고 종종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어지거나 대중화되고 완전히 일반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거나 평가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게 되겠죠. 다음 마지막 문장 볼게요. Predicting the popularity of a new product. 신제품의 인기, 즉 성공을 예측하는 것은 인기가 있다는 건 그 제품이 잘 팔려서 성공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popularity는 성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제품의 즉 혁신의 성공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은 까지가 문장의 주어입니다. predicting부터 new product까지 일단 다 주어 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 사실이 되기 전까지는 즉 현실이 실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즉 미리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현실이 있기 전에 신제품의 인기 여부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나중에 봤더니 신제품이 성공할 거라는 것이 분명 명백해 보일 수 있다라고는 할지라도 미리 먼저 어떤 신제품에 대한 인기도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을 했던 대로 맨 마지막 문장과 첫 번째 문장이 같은 문장으로 말을 하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네요. 여기 이 신제품이 앞에 있던 이노베이션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대신할 수 있겠죠. 다음에 그리고 평가하는 거니까 역시 예측하는 거랑 맞닿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미리 먼저 잠재 고백, 즉 뭔가 이게 실제로 먼저 쓰기 전에 미리 먼저 이것을 평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매칭되어질 수 있습니다. 캔넷은 이렇게 봐주면 돼요. 첫 번째 문장과 주제 문장이 이렇게 매칭되면서 주제가 한번 마지막에서 재진술되고 있는 구조였다는 거. 주제 문장, 주제에 대한 넘어가라. 부연 설명들이 쭉 있고 다시 한번 재진술하고 있는 게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을 한번 파악해 보자면 1번 imagination,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혁신의 토대이다, 근간이다.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이런 말 절대 하고 있지 않았죠. Imagination will take you everywhere. 상상력이 너를 모든 곳으로 다 데려가 줄 것이다. 상상의 좋은 점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내용 전혀 나와 있지 않았다는 거. Market success starts with being challenging. 시장에서의 성공은 시작한다. 뭔가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것,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서 시작한다. 좋아 보이는 말이죠. 하지만 전혀 몸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 Success of innovative product isn't predictable. 네, 혁신적인 제품, 신제품에 대한 성공 여부, 인기도의 여부는 뭐 할 수 없다? 예측하기 힘들다,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isn't predictable, 예측 불가능하다. 나와 있네요. 4번.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5번은 Why don't you listen to more potential customers? 더 많은 잠재 고객들의 목소리 한번 기울여보는 건 어떻겠니? 라고 말하고 있죠. 전혀. 이런 잠재 고객에 내린 평가가 전혀 정확하지 못했다를 말하고 있으므로
완전 다른 의미 되는 거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주제 문장 다시 확인하시고요.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 어떻게 매칭할 수 있는지 직접 이렇게 선을 그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틀린 합법 문제였습니다. 자, 이 본문에 크게 주제 같은 건 없고요. 과거에 체벌이 실제 법으로 진행되었고 체벌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각 부모들에게 허락을 구하는 방식으로 체벌이 있었다. 그리고 나의 케이스를 소개해주면서 나도 역시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엄마께서 각 학년마다 담임 선생님께 이 체벌에 관한 서약서에 사인을 해주셨으며 그리고 그 체벌을 할 경우 부모님께서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나를 체벌할 수 있게 주었었는지에 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 부분이었죠. 이건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일단 어법속만 먼저 판단을 해보자면 문제 보기 1번 보이시죠?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Not only did my mother sign the document for my protest, blah blah 이어지고 있습니다. 봤더니 문장 처음을 뭘로 시작하고 있다? Not only라고 하는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정부사가 문장 맨 앞을 차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겁니다. 부정어구, 부정부사구가 문장 맨 앞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도치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도치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부정부사가 뭐가 있냐면 not, never, only, seldom 등등이 있고요. 이런 부정부사가 있으면 조동사가 먼저 다음에 주어 그리고 일반 동사는 반드시 원형으로 동사가 sign 일반 동사였으므로 일반 동사에 대한 부정문 만들면 조동사 시제가 과거라서 did라고 나와 있는 형태가 되겠죠. 다음에 주어였던 my mother 그리고 원형의 동사가 sign으로 쭉 이어지고 있으므로 1번은 맞는 설명이 맞는 어법 표현이 되겠네요. 부정어구 때문에 발생한 도치 구문 동사가 일반 동사라서 조동사였던 did가 나와 있는 형태로 나와 있다. 다음 두 번째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기가 있는 문장 볼게요. There was only one area. 딱 한 지역이 부위가 있었는데 어떤 부위인지 이렇게 뒤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엄마가 허락해 주셨나요? 선생님들을 뭐 하라고? 나를 때리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allow,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대표적인 목적격 보호 자리 투부정사를 쓰는 대표 동사 구문이죠.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허락하다, 가능하게 하다 표현입니다. 비슷한 거 하나만 쓴다면 allow 대신에 여기다 쓸게요. enable 한 단어입니다.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로 역시 의미도 같고요. 같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쓸 수 있는 동사입니다.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는 것을 허락하다. 네. 선생님이 목적어인 나를 때리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다음 질문 세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기 세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끊어서 봐야 되겠습니다. 네, and 뒤에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My mother requested. 우리 엄마가 요청하셨어요. 뭐라고 요청하셨냐면 that 이하의 내용을 요청하셨습니다. It not be a public striking. 이것은 가리키는 것이 아마도 체벌이었겠죠. 그 체벌은 반드시 공적인, 공개적인 형태의 체벌이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엄마의 것을 요청하다. 기억나시나요? 네, 조절에 사용된 동사가 이런 동사들 주장, 명령, 제안, 요구, 추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들이 주절에 사용이 되고 있을 때 이어지고 있던 목적어인 대절 자리에 해석을 봤더니 주어가 동사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당위성의 내용이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면 이 문장은 당위성 구문이 됩니다. 그래서 당위성 구문이 되면 대절에는 주어, should, 동사, 원형 패턴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때 should는 뭐 할 수 있다?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it 다음에 원래 조동사 should가 있는 상태였는데
생략되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원형으로 be a public striking 하고 쓸 수 있는 게 괜찮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어머니께서는 체벌은 절대로 공개적인 형태의 처형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위성의 내용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당위성 구문이라서 3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벌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나는 이제 어떻게 된 거지? 네, 룸으로 내가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데려가짐을 당한 대상이어야 되겠죠. 왜? 나는 체벌을 받는 대상이니까 체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빌려짐을 당해 가겠죠. 그래서 여기 4번도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운동관계가 아니라 수동인 상태였으므로 동사가 이렇게 was, were 수동태로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bring은 무엇을 가지고 오다 또는 누구를 데리고 오다라는 대표적인 타동사인데 지금 보세요. 뒤에 목적어인 형태가 안 나와 있죠. 바로 뒤에 그냥 이렇게 AD만 나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것만 봐도 얘는 수동태구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맞나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까지 봤을 때 이미 4번이 틀렸으니까 정답은 4번이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러면 마지막 5번 보기를 보고 갈게요. I learned that room was where top coats were hung.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내가 알게 된 건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다? 원래 이 사이에는 더 place라고 하는 일반 명사 형용사가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관계 부사 앞에 특정한 고유 명사 형용사가 아닌 일반 명사 형용사가 나와서 무엇이 있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략되고 관계부사를 썼고 관계부사 썼으면 뒤에 이어지는 절은 완전한 형태의 절이 나와 있어야 하므로 뒤를 분석을 해보면 타코트, 외투가 were hung 걸려져 있는 그러한 장소 이렇게 되는 거겠죠? 헝에서 지금 외투 입장에서는 걸려짐을 당한 대상이었을 테니까 이렇게 동사가 수동태를 쓰이고 있고 목적어였던 아이가 앞으로 나가서 주어가 되는 형태니까 딱히 목적어는 필요 없는 상태로 완벽한 문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래서 5번도 맞는 문장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관계 부사가 관계 대명사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 관계 부사가 있고 있는 뒤에 종속절은 반드시 문장 성분이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절이 나와 있어야 네, 그래서 정답은 깔끔하게 4번이 잘못되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어려웠던 어법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 또 역시 난 친절하니까 아주 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보이시죠? 부정어구, not, never, only, seldom, hardly, barely, little 이런 것들 대표적인 부정부사 구들이고요. 이런 것이 문장 맨 앞에 찾아있는 뭐가 발생한다? 도치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사용된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패턴으로 도치 구문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일반 동사가 사용이 되고 있을 때는 반드시 부정부사구를 먼저 써주고 난 다음에 필요한 조동사, do나, does나, did, can, will 등등등 조동사가 먼저 나오고 다음에 주어, 그리고 반드시 조동사 뒷자리여야 하는 거니까 일반 동사는 원형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He hardly makes an error when he does something. 그가 뭔가를 할 때 그는 거의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을 이 부정부사 거의 뭐뭐하지 않는 hardly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내면 부정부사가 문장 앞을 차지하게 되는 거니까 도치가 발생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시키면 hardly does he make. 일반 동사에 대한 부정문 만들어진 조동사 does 다음에 주어, 본동사는 이렇게 원형을 쓰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완료 시제가 있는 경우에 역시 또 부정부사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도치가 발생할 수 있겠죠. I have seldom seen such a great view. 나는 살면서 그렇게 멋진 광경은 절대 본 적이 없다. 거의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는 have seen 완료 시제가 사용된 문장은 역시 seldom이란 부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내면 seldom 조동사인 have가 먼저
그리고 나서 주어, 그리고 완료에서 본동사였던 과거분사 형태가 이렇게 뒷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형태로 도치 부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완료 시제일 때 도치 부분이 어떻게 생기는지 확인하세요. 부정부사, 완료를 만들어준 조동사인 have나 has가 먼저 나오고 다음에 주어, 본동사는 이렇게 PP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그냥 동사가 비동사인 경우 역시 부정부사 부가 앞으로 나가 있으면 어떻게 배치되어지냐면 부정부사 써주시고요. 부정부사 써주고 난 다음에 그냥 주어를 쭉 이어주면 도치 부분이 완성되어집니다. She's never late for work. 그녀는 직장에 절대 지각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을 역시 never라고 하는 부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내면 never is she late for work 라는 문장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소리죠. 네, 노란색 이런 규칙들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했던 당위성 구문 기억하시죠? 당위성이라고 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뭐뭐해야 한다 라고 해석되어지는 것들을 당위성 구문이라고 합니다. 주장, 명령, 제안, 요구, 추천 동사들이 뭐가 있냐면 insist, 주장하다, order, 명령하다, suggest, 제안하다, propose, 제안하다, request, 요청하다, 요구하다, ask, 역시 마찬가지겠죠. 요청하다, 요구하다, demand, 역시 마찬가지죠. 요청하다, 요구하다, 그리고 recommend, 추천하다. 이런 동사들이 주제로 사용이 되고 있을 때 목적어인 대절을 해석을 해봤더니 주어가 동사여야 한다. 당위성이 어울리면 그때 대절은 주어, should, 동사, 원형, 패턴으로 써줘야 한다는 게 당위성 구문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He insists that he should leave the place as soon as possible. 그가 주장했죠. 무엇을 주장했냐면 대절의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그 장소를 그가 should leave, 떠나야 한다. 뭐뭐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이 어울리는 상황이니까 이때 he should leave. 그리고 should가 없어도 주어가 he이긴 하지만 언제나 무슨 형태 나와 있어야 한다? 원형으로 동사가 나와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당위성 구문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동사를 insist를 쓴다고 할지라도 대절의 내용을 해석을 봤을 때 He saw UFO in the sky last night. 그가 어젯밤에 하늘에서 UFO를 보아야 했다? 말이 안 되죠. 봤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대절을 세게 봤더니 당위성이 어울리지 않은 상태일 때는 절대로 당위성 구문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일단 그냥 시제일치를 해서 과거로 해석을 하시면 문장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당위성은 반드시 뭐뭐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어울려야지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시 여기도 필기하세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반드시 필기하고 다시 오답을 하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내신 가면 영작 문제로 나올 수 있죠. 물론 어법 문제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런 특수 부분들이 영작이나 어법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필기하시는 시간 2분 정도 드리면 될까요?
이 정도면 다 필기하셨겠죠?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빈칸 주로 문제입니다. 왜냐면 어떤 현상인지 나와 있는 이 예시 상황을 보고 유추해가지고 빈칸을 완성하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죠? 네. 빈칸이 첫 번째 문제에 풀려 있으니까 나머지 이어진 내용을 다 확인하고 나서 이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빈칸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현상에 관한 설명인지를 포착해내시면 됩니다. The phenomenon of blanking applied to education is called appropriately enough the big fish little pond effect. 네. 어떤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교육에 적용된 이런 현상은 정말로 알맞고 적절하게 big fish little pond effect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big fish little pond effect가 무엇인지 쭉 설명해 주게 되겠죠. 그리고 이 설명 내용이 결국 이 자리가 된다는 거. 빈칸 자리가 된다는 거. 큰 물고기인데 작은 연못에 살고 있는 효과라고 하네요. 이런 걸 우물안 개구리 효과라고 합니다. 교육에 적용된 이 우물안 개구리 효과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ore elite an education institution is, the worse students feel about their own academic abilities.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동명사가 되고 있네요.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무모하게 되다. 일단 첫 번째 구문 분석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비더비 구문 분석 해보는 문제입니다. 교육기관 뭐일수록 더 인류일수록 더 엘리트일수록 즉 학교가 더 엘리트일수록 1급의 좋은 수준의 학교일수록 학생들은 느끼게 됩니다. 그들 자신의 own academic ability, 학업적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느낀다? The worst, 더 형편없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좋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일수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능력이 난 정말 형편없어 라고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Students who would be at the top of their class at a good school. 읽을게요. 주어가 student이고요. who부터 school까지 읽어주세요. 모두 다 앞에 있는 student을 설명하고 있다는 자리입니다. 어떠한 좋은 학교에서 그들의 학급의 탑 자리를 차지했을 그러한 학생들이 can easily fall, 네, 쉽게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Really good school, 정말 좋은 학교에서는 가장 맨 밑바닥 이렇게 말을 못해요. 가장 맨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였더라면 최상위권을 차지했을 그런 학생이 더 좋은 학교에서는 가장 마지막 바닥층을 깔아주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되겠죠. 첫 번째 문장에 대한 부연상대 문장이죠. 좋은 학교의 학생일수록 자기가 더 못한다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바꿔서 말하면 좋은 학교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했을 그런 최상위권을 차지했을 그런 학생들이 더 좋은 학교가 되면 더 1급 학교가 되면 바닥을 깔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다음 또 이어서 볼게요. Students who would feel that they have mastered a subject at a good school. 역시 또 묶을게요. who부터 school까지 묶으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어떤 학생인지 역시 또 who 이하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느낄. 뭐라고? that 이하라고 생각하거나 느낄. 그들이 어떤 좋은 학교에서는 자신감을 가지면서 내가
과목 하나를 완전히 다 마스터했어, 통달했어 라고 생각했을 그러한 학생들이 can have the feeling. 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 that 이하가 설명해주는 생각. They are falling further and further behind in a really good school. 또 나와 있네요. 정말로 좋은 그러한 학교에서는 훨씬 더 아래로 성적이나 어떤 학업이 추락하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라는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 A도 훌륭한 학교야. 여기서 내가 잘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A도 좋은 학교야. A에서 충분히 잘하고 있는 학생이 A보다 더 좋은 A 프라임 학교로 갔더니 여기로 가면 탑권에 있던 학생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게 되겠죠. 충분히 훌륭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과 만나게 되면 그때는 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감이 오고 있나요? 감이 와야 할 텐데 일단 다음 문장 가기 전에 대시 나와 있어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Feeling that 보이시죠? Feeling that 어떤 감정인지 설명해 주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 일단은 feeling을 설명한 자리니까 이렇게 아이고 다시 지우고 가도록 할게요. 이 자리만. Feeling that they are falling 떨어지고 있어. 훨씬 더 깊이 아래로 어디로 떨어지다라는 자동사가 사용된 문장이네요. 그러면 목적어 쓸 필요 없이 다 갖추어져 있는 완벽한 상태의 절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that은 정체가 물론 앞에다 feeling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긴 하지만 절대로 뭐는 아니라는 거. 관계 대명사는 아니라는 거. 얘는 the feeling과 동격인 완벽한 절을 이끌어주고 있는 그러한 단순 접속사가 되겠네요. 단정. 이렇게 쓸게요. 단순 접속사. 왜냐하면 뒤에 이어진 전식은 완벽한 상태니까. 주어 있고 자동사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특히 일형식 자동사가 사용이 되고 있으므로 보호도 필요 없고 그리고 또 목적어도 필요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다시 동격이 되셨다는 거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첫 번째 문장에서 볼게요. And that feeling is subjective and ridiculous and irrational as it may be. matters. 하이픈 사이는 묶어버리시면 되고요. 원래 주 문장은 그리고 그 감정은 matters 중요합니다. 외출한 단어가 물론 명사로 쓰면 문제 라는 의미가 있지만 자꾸 넘어가니 이러면 그러나 봐. 위로 쓸게요. 자꾸 넘어가는데 외출한 단어가 명사가 되면 문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자동사가 되면 동사로서 자동사가 되면 중요하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비슷한 단어가 바로 count라는 단어가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자동사로 쓰일 때 count는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이 중요합니다. 네. 어떤 감정? 내가 점점 더 못하고 있구나 라는 그 감정이 정말 중요하게 됩니다. 이제 남겨둔 하이픈 사이를 보도록 할게요. as 보이시죠? 지금 앞으로 나가 있는 주격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사 그러한 감정이 뭐뭐이다 할지라도 주관적이고 우스꽝스러우며 비합리적이라 할지라도 이시 지칭한 대상 앞에 있던 feeling이고요. 원래는 as it may be subjective, ridiculous, and irrational 하고 있었는데 지금 주격 보호를 강조하면서 앞으로 as까지 같이 나가는 상태가 됐습니다. 설사 그 감정이 subjective, 주관적이고 우스꽝스럽고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불합리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how you feel about your ability. 즉, 그 감정을 지금 풀어서 말하고 있는 거겠죠? 너의 그런 능력, 어떤 능력? Your academic self-concept, 너의 학업적 자아, 학업적 자기 개념, 즉 학업적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일 수 있는 그런 너의 능력에 대한 너의 느끼는 생각은 특히 in the context of your classroom, 교실에서, 즉 학업적 환경을 말하고 있는 거겠지? 학업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맥락과 환경에서 너의 학업적 자아, 즉 너의 학업 능력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바로 shape, 형성하거나 만들게 됩니다. 무엇을? 너의 의지를. 어떤 의지냐면 다음이 쭉 설명해주고 있죠. 첫 번째, to tackle challenges. 어떤 문제나 고난이나 역경을 tackle, 다루거나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다음, to finish difficult tasks. 네, 어려운 문제와 임무를 끝내거나 완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 이러한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너의 능력에 대한 네가 가지는 생각, 즉 너의 학업에 대한 너의 능력이나 생각이 너의 어려운 문제나 어려운 고난을 겪었을 때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처리할까에 대한 의지에 형성을 끼치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있죠. It's a crucial element in your motivation and confidence. 쉽게 말해서 너의 동기와 너의 자신감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입니다. 를 말하고 있는 게 본문이었죠. A도 훌륭한 학교에서 A에서 잘하는 아이가 전학에 가서 훨씬 더 우수한 학교로 갔더니 여기서 내가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초라하게 느껴져. 충분히 훌륭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더 뛰어난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다른 학생들을 보면서 나는 정말 못하는 것 같아 라고 느끼게 되는 그러한 감정이 무엇인지 설명해봐 라는 소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endless sacrifice, 무한한 희생, unequal opportunity, 불평등한 기회, unexpected success, 예상치 못한 성공, subjective tendency, 주관적인 경향이나 성향, relative deprivation, 상대적 발감. 어떤 걸까요? 충분히 훌륭한 내가, A가 다른 곳으로 갔더니 너무 뛰어난 아이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나는 얘들보다 너무 못하는 것 같아. 라고 나를 비하하고 못하는 사람처럼 느끼게 되는 거. 그럼 우리 뭐라고 부르죠? 네,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걸 경제 개념으로 풀면 내가 1억이나 가지고 있는 부자야. 충분히 부자죠. 하지만 내가 이재용 씨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난 쭈구리가 되는 거죠. 왜? 1억 너무 적은가? 다시 고칠게요.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는 부자인데 내가 삼성의 회장이죠. 이재용 씨 만나면 나는 쭈구리가 되겠지. 왜? 이재용 씨는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10억이나 가진 내가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이재용 씨를 만나게 되는 감정이 바로 뭐겠어? 바로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되는 거겠죠. 이런 것을 학업적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충분히 뛰어난 학생 A가 인류 학교를 가서 그 인류에 다니고 있는 다른 학생을 만나면서 내가 진짜 너무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비하감을 느끼게 되는 거. 그런 걸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34번 두 번째 빈칸 초록 문제입니다. 빈칸이 중간에 뻥 뚫려 있네요. 그러면 이런 빈칸 문제가 나오면 주로 앞뒤로 한 문장, 뒤로 한 문장 정도, 두세 문장 정도까지가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 친절하게 먹어보겠어? 빈칸을 처음 시작한 단어가 that is 하고 나와 있죠?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that is 일단 나왔으니까 정리할게요. 즉 that is 풀 버전은 that is to say가 풀 버전인데요. to say는 쓰지 않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란 표현이고요. 앞서 했던 말을 내가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줄게 라는 표현이니까 결국 앞문장과 같은 말을 하고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슷한 말이 또 뭐가 있을까? 즉 다시 말해서 so to speak 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namely 이런 단어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있죠. 즉 다시 말해서 in other words 이런 거랑 같이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으면 무슨 뜻이라고? 앞문장과 같은 말이구나. 앞문장의 내용을 캐치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또 모두 나와 있어. 예시도 나와 있네요. 예시까지 잘 파악하면 이 자리를 우리는 완성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연결부사 반드시 다양하게 뜻 잘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고 숙제하고 그러면 차례차례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합시다. Culture is omnipresent in all technological advancement over the course of history. Whether it is the result of intrinsic societal dynamics or the extrinsic factors of the environment. 엄청 길구나. 길 땐 끊어가면 되겠죠? 끊어가라고 이렇게 컴마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컴마까지 한번 보고 나서 이어서 나머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omnipresent, everywhere나 마찬가지죠. 사방에 있어요. 도처에 있습니다. 온갖 곳에 다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냐면 in all technological advancement. 네, 역사의 과정 중에 쭉 진행되어 왔던 모든 기술적 진정과 발전에 그곳에 바로 문화가 존재해 왔습니다. 역사가 진행되면서 기술이 발전했을 텐데 그 기술 발전 과정에는 모두 다 뭐가 있다?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를 말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리고 역시 나머지 볼게요. 물론 그때 존재하는 문화는 컬처가 되겠죠? 그때 존재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내재적, 사회적, 역학의 결과일 수도 있겠고요. 환경의 외재적 요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내재적인 요인의 역학이든 외부의 영향을 발생한 것, 영향을 받아서 발생하는 것이든 어쨌든 간에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는 곳은 항상 존재해 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되겠죠. 쉽게 말하면 기술 진화가 있는 곳은 항상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whether는 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양보의 부사 절로 쓰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주격보호였고요. 이게 두 번째 주격보호가 되겠네요. 접속사 or가 등등으로 열 구조로 이어지고 있는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As history clearly document. 역사가 아주 분명히 잘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whenever technology changes. 기술이 변화할 때마다, 기술이 진전하면서 발전하게 될 때마다, 그럴 때마다 some pressing force of culture. 네. 어떤 압력을 가하는 형태의 문화가, 즉 문화가 has had, 존재해 왔습니다. 끼쳐왔습니다. 영향을 끼쳐왔는데 어디에? 이런 기술 발전에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같은 말이죠. 앞서 했다면 한 번 더 말하고 있는 뿐이죠. Moreover, 게다가 또 더욱이 그리고 덧붙여서 뭔가 새로운 내용을 주고 싶을 때 쓰는 표현 There's sort of invisible complementary system between culture and technology. 그리고 또 게다가 일종의 invisible, 보이지 않는 complementary, 상호 보완적인 체계가 존재하고 있어요. 어디에? 문화와 기술 사이.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곳에 항상 문화는 존재해 왔고 그리고 또 봤더니 보이지 않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문화와 기술 사이에 존재하고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있죠.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라고 했으니까 이어지는 내용은 앞서 했던 문장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문장이어야 합니다. Whenever culture changes, 어라 앞서 봤던 문화가 존재, 기술 발전이 있을 때마다 또 나와있죠.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그러면 뒤 이어진 내용 문화라고 하는 것은 랭크할 것이다. 그러면 이어진 내용 또 나와있는 얘기지. 문화라는 것은 기술 발전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 넘어라. 그리고 또 더욱이 문화와 기술 사이에 있는 뭔가 상호 보완적인 보이지 않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빈칸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시간이 없으면 여기까지만 문제를 풀고 답을 고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예시까지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with the invention of the technology necessary for agriculture. 네, 농업에 필요한 기술이 발명되면서 농업 기술의 발전을 지금 예시로 들고 있네요. 농업에 필요한 기술이 발명되면서 문화가 전 세계 문화가 변화시켰습니다. 문화는 무엇을 바꿨나요? 네, 사람들의 생활 방식, 사냥하고 채집, 수렵, 생활했던 생활 방식을 문화가 바꿨습니다. 왜 바꿨을까? In order to use new technology. 네, 농업에 필요한 기술 발전이 있었죠? 그 발전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술이 발전해서 농업용 기술이 생겼는데 이걸 안 쓰고 계속 수집, 채집, 생활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술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적용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서 문화도 생활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니까 그 발전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맞춰가지고 문화도 변화되어지는구나. 아까 말했던 이게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문화와 기술 간의 상호 보완 관계로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This would be expected. 또 이것은 이렇게 예상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With the information technology too. 위와 같은 상황이 정보 기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상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그 기술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바꿔갈 수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설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in essence 핵심만 말을 하자면 본질을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뭔가 요약스멜이죠. 결론 지어진 자리에 돼 있죠. Culture indeed influences human technology. 문화라는 것은 정말로 실제로 사람들의 기술에 영향을 끼치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마찬가지로 기술도 역시 뭐한다? simultaneously, 동시에 즉 문화가 사람들의 기술에 영향을 끼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도 역시 동시에 뭐한다? 삶의 방식을 즉 문화가 작동하는 그러한 방식을 형성하고 만들기도 한다. 바로 이것이 보이지 않는 문화와 기술 간의 상관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빈칸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ert more influence on other cultures. 문화는 다른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절대 아니죠. Block the way for promising possibilities. 전도 유망한 그런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길을 차단하고 막아버린다. 전혀 상관없는 반대 내용입니다. 다음에 adapt its way of life to fit the technology. 네, 문화는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을 맞추거나 조정하네요. 뭐 하기 위해서? 기술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 문화와 기술 간의 상관관계. 문화도 기술을 바꾸지만 동시에 마찬가지로 기술도 문화를 바꾼다. 왜? 인간들이 새로 나온 기술을
사용해줘야 하니까. 그래서 기술을 사용하기 적합한 방식으로 문화를 바꾸는 게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4번을 볼게요. Bring about positive changes in many domains. 불러일으킨다, 초래하고 야기한다. 무엇을? 많은 영역이나 분야에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야기한다.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본문과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다음식 its identity apart from technological advance. 문화는 자신의 정체성을 구하거나 찾는다. 어떻게? 기술 발전과는 상관없이 본문과 전혀 반대 내용을 말하고 있는 표현이므로 절대로 고르면 안 되는 정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확인하세요. 주제 문장, 결론 문장, 마지막 in essence가 되겠죠. 문화라는 것은 인간의 기술에 영향을 끼치고 동시에 마찬가지로 기술도 문화가 작동하는 그러한 방식을 형성한다. 이것이 주제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요약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너무 여유롭구나. 네, 37번 순서별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단 How might the types of errors learners make affect their ability to correct them? 어떻게 학습자들이 하는, 뭔가를 배우는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실수의 종류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무엇에? 그런 실수를 수정하고 고치는 그런 학습자들의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라고 연구의 주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one might imagine. 아마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라고 생각하겠죠? Errors made with high confidence.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한 상태에서의 실수는 어쩌면 특히나 피드백에 대해서 뭔가 고쳐야 되겠네, 잘못했으면 고쳐보자 라는 그런 피드백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싫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마도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통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겠어? 이 연구 주제를 확인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통념으로 나와 있는 문장을 반박하는 그러한 연구가 소개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록 가서 하지만 네, 이런 통념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 그 연구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런 전문적인 내용 모르는 상태이니까 이런 건 제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연구 주제가 있어. 이런 걸 연구하게 될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통념을 제시해주고 난 다음에 이 통념이 과연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잖아. 그래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 연구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 연구의 맥락에서는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연구가 어떤 내용의 연구인지 소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은 B로 가면 된다는 소리였죠. 다음 연구의 결과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놀랍게도 참가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했었어 라고 하는 연구에 일단 연구 자체의 결과가 여기 C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C에 나와 있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되겠죠. 여기 특히 결론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순서는 B, C, 그리고 A 순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궁금하지 않니?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이런 질문에 관해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통념을 제시해주고 났죠. 제시했죠. 그리고 통념을 반박하는 내용의 연구가 있더라. 그 연구는 이런 내용이었어. 연구 결과를 봤더니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라고 연구 결과 자체를 C에서 설명.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패턴은 아마도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해주면서 그를 정리하고 있는 B, C, A 순서로 가면 된다는 거.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바탕으로 다시 A부터 차근차근 살펴봐 봤더니 너무 여유를 부렸어. 네. B. 하지만 이 효과에 대한 연구는 다른 내용을 제안해주고 있었어. 이 내용의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일단 요청을 받았는데 1년의 질문을 답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역시 또 마찬가지로 어떤 요청을 받았냐면 1번, 2번이었겠죠? 파티스펀트와 R까지는 공통 분모였고요. 이게 1번, 이게 2번 자리가 되겠습니다. 질문 답하시오 라고 요청을 받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에 대한 요청을 받았냐면 to give their confidence in each of their answers. 그에 대한 답, 각각의 얼마나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감을 한번 부여해 보도록 하세요 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실험 내용이죠. 연구 내용이죠. 다음 그리고 피드백이 이런 답한 것에 관한 피드백이 정확하지 않은 잘못된 응답이 있은 후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가자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are given 주어짐을 당한 거죠. 마지막 모든 사실들을 확인하시는 파이널 테스트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했더니 정말로 깜짝 놀랍게도 참가자들이 훨씬 더 잘못을 고칠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뭐에 대한 실수였냐면 about which 그 실수에 대해서 어떤 실수였는지 설명해주고 있죠. 그들이 굉장히 자신하고 있었던 처음의 퀴즈에서 엄청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했던 그러한 답에 대한 실수를 고치는 것을 엄청 기꺼이 잘 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처음 했던 통념과 정반대죠.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 실수는 피드백을 아마 저항하거나 싫어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실험 결과 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더라. 첫 번째 퀴즈에서 처음 퀴즈에서 높은 자신감을 보였던 그런 질문에 대한 실수를 오히려 더 고칠 가능성이 높더라. 다음 시 이와 같은 양상은 즉 이런 실험의 결과가 나온 양상은 아마도 결과인 것 같습니다. 무엇의 결과? Learners devoting more attention to feedback when they discover that an answer they were confident about is actually wrong. 까지 문장을 볼게요. 어찌나긴지. 일단 devoting부터 피드백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에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였던 학습자들의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였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학습자들이 발견할 때, 무엇을 발견할 때? 정답을 발견할 때. 미안해요. 잘못 끝났어요. 길어 문장이. 데이가 주어, discover가 동사, 대절이 discover 동사의 목적어인 명사절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시 그 상태에서 대절의 주어가 answer가 되겠고요. 구분 되시나요 지금? 다시 또 어떤 answer인지 they were confident about 까지 묶어주세요. 그들이 처음에 자신하고 있었던 그런 정답이 사실은 틀리거나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할 때, 그럴 때,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을 피드백에 쏟아붓는 그런 학습자들의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It may also be the case. 어쩌면 다음 케이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되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it은 대자 주어. 대절의 문장이 진짜 주어 자리가 되겠지. 주어 자리가 되겠죠. 다시 또 대절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When learners make errors with high confidence. 높은 자신감을 가진 상태로 학습자들이 실수를 할 때. 그럴 때 올바른 정답은 아마도 학습자들의 두 번째 추측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되는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본문이었습니다. 다음 38번을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38번이 퀴즈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약간 초과될 수 있겠지만 참고
기다리세요. 빨리 할게요. 38번. but. 역접어가 제시되고 있죠. 하지만 일단 한번 다짜고짜 시작했어요. 좀 바빠서요. 38번 문제예요. But just put more males in the room with a female before math test. And down goes the female score. 하지만 and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문이 좀 두 가지로. 명령문 아니네요. 미안해요. 정신 좀 차리고 할게요. 지금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and 앞에서 끊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수학 시험을 보기 전에 여성 한 명을 더 많은 남성들이 있는 그런 방에 집어넣어 보도록 해라. 여성 한 명을 더 많은 남성들이 있는 공간에 집어넣어 보도록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여성의 점수는 떨어지거나 하락하게 된다. 그런데 법하고 주어졌으니까 앞에 내용과 정반대 상황에 대한 소리가 되겠지. 그건 무슨 말이지? 이런 뭔가 불평등한 상황이 아니고 수적으로나 어떤 성격으로나 그리고 또 결과도 떨어지지 않는 같은 결과를 가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 정반대 조건을 제시하는 문장이 들어가야 하겠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쭉 풀어보다 보면 바로 이 자리가 3번 자리가 바로 이 문장이 들어가는 자리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이게 왜 이 자리에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Research by Claude Steele and Joshua Aronson shows that 이 두 사람이 한 연구가 있었는데 이 연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디아의 내용을 Even checking a box to indicate your race or sex can trigger a stereotype in your mind and lower your test score. even부터 어디까지가 좋으냐면요. 6까지가 좋습니다. 네, 심지어 체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무엇을? 상자를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성별이나 여러분의 인종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자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네, 체크, can trigger, 촉발하거나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고정관념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촉발하고 야기할 수 있고요. 그 결과 여러분의 성적은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Almost anything that reminds you that you are black or female before taking a test in the subject you are supposed to be bad at will lower your test score. 까지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분석을 먼저 하자면 전체 문장의 동사가 will lower입니다. 주어는 almost anything이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되겠네요. 거의 어떤 것이든지 다 will lower, 낮추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여러분의 성적. 근데 어떤 거의 모든 것인지 배설이 설명해주는 형태가 되겠네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remind, 생각나게 하는, 상기시키는 무엇을? IO가 U였고요. DO가 빗절이 또 이어지게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이 흑인이다 또는 여러분이 여성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 생각나게 하는 모든 것이 뭐 하기 전에? Before taking a test. 시험을 보기 전에. 근데 어떤 과목의 시험이냐면 이런 과목이에요. You are supposed to be bad at. 네, 여러분이 어쩌면 잘 보지 못하거나 실력이 좋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거나 여겨지는 그런 과목에 시험을 보기 전에 여러분의 성별, 즉 여성이라든지 여러분의 인종, 여러분이 흑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은 뭐든지 다 여러분의 테스트 성적을 낮추게 할 것입니다. 왜 굳이 성적과 이렇게 성별을 얘기했냐면 대표적인 고정관념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니까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게 되겠지. 다음 문장 볼게요. 많은 여러 연구가 있었는데 그런 많은 연구에서 일단
흑인들이 백인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하는 성과나 수행에 있어서. 그리고 여성들도 역시 남성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성과에 있어서. 근데 전제가 붙어 있죠? 네, 어떨 때? When no stereotype is improved. 네, 이런 고정관념이 촉발되거나 야기되지 않은 상태일 때는 인종과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동등한 수행이나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뭔가 이런 고정관념을 생겨나게 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어떠한 변화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2번 나와 있었고 아까 말했던 3번. 하지만 여성이 여러 다수의 남성이 있는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여성이라는 게 확인되는 거잖아. 상기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떤 성적 고정관념이 떠올리게 되는 성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시험을 봤더니 그 여성의 시험 성적이 더 떨어지거나 낮아지게 되더라. 정반대성은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그럼 이런 현상은 대체 왜 발생하는 것일까? This is why. 이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이제 이어서 설명해 주겠죠. When stereotypes are evoked. 이런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촉발되거나 야기되어질 때, 그럴 때 they fill people's mind with distracting thoughts.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들이 가득 채우게 됩니다. 무엇을? 사람들의 마음. 무엇으로 가득 채우게 되나요? 주의력을 흐트러지게 하는 그런 사고나 생각들 가득 채우게 합니다. 근데 이런 주의력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생각과 사고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with secret worries about confirming the stereotype. 바로 그 고정관념을 확인하는 그런 은밀한 걱정들과 같은 주의력을 산만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서 성적이 떨어지게 된다는 소리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don't have enough mental power, 충분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정신력? 시험에서 그들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남겨진 그러한 정신력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이 나빠지게 되는구나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엄청 급히 서둘렀지만 대충의 내용 이해를 해줬을 것이라고 보고요. 딱 봐도 전혀 상반된 지금 상황이 설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촉발시키는 요인은 그런 고정관념에 대해서 네가 신경 쓰게 함으로써 너의 정신력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니까 시험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성적이 나빠지게 된다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퀴즈 문제를 확인하시도록 할게요. 38번 보기를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네. 보기 문장이 본문이에요. 자, 주어진 단어, negative, impersonalities, neglect, trigger, focus on, result from, positive, prejudices, distract, identify 등등이 나와 있죠? 자, 이런 주어진 단어들을 활용할 건데 일단 필요하면 모양 바꾸셔야 되고요. 같은 단어 2번 쓰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보기에는 정답과 상관이 없는 무관한 단어도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단어를 잘 골라서 각 A부터 E까지의 알맞은 형태로 모양도 변형시켜서 필요한 경우 변형시키면 됩니다. 요약문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38번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주어진 보기의 단어를 확인하고 필요 없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거 동일 단어 반복하지 말고 필요하면 어형을 변형을 시키면서 요약문 완성하시면 됩니다. 지금 퀴즈 문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보기부터 쓰시면 되겠죠. 보기와 노란색 요약 문제 문장 쓰시면 됩니다.
퀴즈를 다 쓰신 분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 쓰셨나요? 이제 춤을 종료해도 될까요? 응? 아직도 못 썼어, 얘들아? 음, 이제 춤을 종료할게요. 음, 음,
오늘도 역시 고생이 많았습니다.